어머니, 요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70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모은 재산 전부 아들에게 넘긴 지 불과 2년. 이순자 할머니는 지금 월 30만 원 용돈도 못 받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재산 상속 후 요양원에 보내진 70대의 실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재산 관리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려는 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2022년 봄 이순자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 그리고 관리하기 버거운 예금 통장들.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차라리 제 명의로 바꿔놓으면 나중에 상속세도 안 내고 관리도 제가 할게요. 효자로 소문난 큰아들. 결혼 후에도 매주 찾아와 안부를 묻고 명절이면 늘 함께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믿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시가 12억 원, 그리고 평생 모은 예금 3억 원, 총 15억 원의 재산을 아들 명의로 넘겼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효자니까 걱정 없어.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재산 증여 후 가족 갈등으로 상담을 요청한 사례가 2020년 대비 2023년에 무려 47% 증가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통계에 포함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재산을 넘긴 지 6개월 후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 좀 보내줄 수 있니? 엄마,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다음 달에 드릴게요.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생활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매달 200만 원씩 받던 임대 수입. 이제는 아들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받는 건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3개. 마트에 가고 싶었지만 지갑엔 10,000원짜리 2장뿐이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재산 증여 후 부양 문제로 법률 상담을 요청한 65세 이상 노인이 무려 2,340건에 달했습니다. 할머니도 그중 한 명이 될 참이었습니다. 아들아,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구나. 5만 원만. 엄마, 제 돈도 아니고 엄마 돈인데 왜 이러세요? 엄마가 쓰시던 거 아직 남아있잖아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분명 자기 명의로 바꿔놓고도 할머니 돈이라고 말하는 아들. 하지만 법적으론 이미 아들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옵니다. 아들은 할머니가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2023년 가을, 할머니는 아들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집 팔았어요. 이제 저희랑은 못 사세요. 요양원 알아봤으니까 거기 가셔야 할 것 같아요. 70평생 살던 집, 아들에게 넘긴 지 불과 2년 만에 팔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12억 원이나 되는데. 제 사업 자금으로 써야 해요. 걱정 마세요. 요양원비는 제가 낼게요. 하지만 요양원비조차 3개월 만에 밀렸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 원장에게 사정해야 했습니다. 한국노인인권센터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학대를 당하는 노인 중 68%가 자녀에 의한 피해였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부양 조건이 명시돼 있나요? 없으시면 법적으로 재산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재산을 넘긴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 증여계약은 부양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요양원에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이 면회를 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뭔지 이제 알겠어. 내 노후를 남한테 맡긴 게 가장 무서운 거더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순자 할머니의 사연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 무려 38.9%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 전문 변호사가 권하는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부양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재산을 넘길 때 매월 얼마의 생활비를 줄 것인지, 병원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둘째, 재산을 한 번에 다 넘기지 마세요. 주택은 증여하더라도 예금의 최소 30%는 본인 명의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감독원 권고안에도 노후 자금의 최소 3분의 1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셋째, 유언 대신 신탁을 활용하세요. 유언 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은 자녀에게 넘어가되 매월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부모님께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신탁 제도를 이용하는 노인이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식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 없이 감정만으로 재산을 넘기는 건 본인과 자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실제로 부양계약서를 작성한 가정에서는 재산 분쟁이 92%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안타까운 이유는 조금만 준비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안전합니까? 오늘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과 신뢰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지키는 건 결국 제도와 준비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부양계약서 작성. 2. 재산의 30%는 본인 명의 유지. 3. 신탁제도 활용.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